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어떻게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굉장히 날씨가 덥죠. 올해는 유난히 또 고온다습하고 비도 중간중간 많이 내려왔고 많은 분들이 좀 활동하는데 많이 좀 제약을 받았죠. 자,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고 하이브리드를 주변에서도 많이 구입들을 하십니다. 제 28년 단골입니다. 처음과 끝을 같이 하신 분인데 코나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는 모터하고 엔진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엔진 가동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오일을 자주 안 갈아도 되겠구나, 오일을 오래 있다가 나중에 교체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필드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아반떼 HD 있을 때 하이브리드가 그때 현대에서 최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게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전통적인 내연기관과 끝에 있는 전기차와 사이에 있는 변형적인 어떤 내연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죠? 돈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머니, 돈이죠, 돈. 우리가 어쨌든 내연기관이 하이브리드만큼 연비를 높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실 때 하이브리드가 미션이 약해, 우리나라 거는 아직 못 써,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질감이라든가 엔진에서 모터에서 엔진으로 갈 때 약간 이렇게 탁 치는 그런 쇼크도 있고, 그리고 변속이 좀 물렁거리는 것도 있고, 그거는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개인적인 거니까 그거는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단골 고객들이.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를 제가 고치다 보니까, 물론 고전압 배터리는 AS 기간이 길어요. 그거는 저희가 가를 필요가 없는 거고, 뭐 AS 가서 중간에 가서 이제 교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뭐 오일을 안 갈고 뭐 내연기관에 한 2배, 3배를 탄 다음에 갈아도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이다. 필드에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자체가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걸렸다 꺼졌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정 조건에 도달하면 엔진이 멈춘 다음에 배터리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터리로 운행하면 엔진 안에 있는 오일이 식어버려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내연기관은 일정하게 연소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식었다 꺼졌다 식었다 꺼졌다를 반복을 한다. 그러면 엔진이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면 처음 시동 걸 때처럼 저온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저온에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드라이 스타트식으로 엔진 손상 받는다고. 그래서 엔진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면 외부 기온,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그럴 때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에 수분이 생길 수도 있다. 수분이 생긴다는 거는 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일이 빨리 산화가 된다. 그래서 엔진이 작으면 이 엔진 구조적 특성상 저점도 선택이 필수인데, 당연히 엔진 자체도 쪼만하니까 그 엔진 내실에서 엔진 오일이 흘러가던 그 통로들도 되게 얇고 작아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들은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그러죠. 디파칫이나 크로진, 부식, 강한 오일이 대두되는 현실이고, 요즘에 전 세계 그 오일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 4가지 중에 하이브리드를 포함했을 때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이 중에서 제일 가혹 조건은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차종들을 갖다가 수리하고 오일을 갈고, 얘네들은 브레이크 패드를 굉장히 오래 써요. 전자식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하이브리드가
저희한테 이렇게 즐거움은 선사하지는 않아요. 즐거움이라는 건 뭐죠? 많이 이게 고장이 나야죠. 그죠? 다만 도요타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를 현대에서는 살짝 비켜나가기 위해서 클러치 마모되듯이 미션 사이에 그게 나중에 결함은 아닌데 그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사용했던 30년 넘게 사용했던 뷰로트 중간 이상은 가요. 얘네들은 그 이름값. 그래서 우리가 참 기름할 때 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참 좋은 오일인데 이 뷰로트에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하이브리드용으로 풀 신세틱이라고 써 있잖아요. 트라이애슬론 T9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뷰로트 자체적으로 T9을 쓸 때는 상위급에 있는 포지션을 T9, 그 다음 T8, T7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격도 보면은 아세아 뭐 어쩌고저쩌고 요 기준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PEO 파워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 뷰로트 트라이애슬론은 제로 W20죠. 얘네 완전 합성 엔진 오일이에요. 점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하이브리드는 온도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 성능, 기계적 안정성, 저속 조기 점화 문제 해결. 왜? GDI가 있거든요. 다운사이징 엔진인데 GDI가 있어요. 거기다 터보까지 달린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회분 함량 제조 기술로 환경 규제까지 충족하고 저점도하고 우수한 연비를 도와주는 국산의 엔진 오일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지금 재고가 없을 정도로 뭐 전국에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로 W30, 5W30, 5W40 이렇게 사형제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빨간 통 그 뷰로트 오일은 이제 구형이 돼 버렸다. 왜? 하이브리드가 대세니까 하이브리드 대세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펙으로 봤을 때도 얘가 보면은 API SM 플러스, 제가 뭐라 그랬죠? 이상 넣으라고 그랬죠? GDI. 뷰로트 엔진오일 판매하는 업체에서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이런 하이브리드 전용 넣으시면 저점도 오일에서는 완전 100% 합성 엔진오일을 넣어서 엔진을 보호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다운사이징 엔진이라고 그랬죠. 엔진이 작다고. 그럼 얘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가. 그러면 날씨가 더워도 어쨌든 엔진 오일은 엔진 온도에 따라서 같이 식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 또 온도가 있잖아요. 겨울철에 또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물이 생길 수가 있다. 수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 4종류 중에 제일 힘들다, 제일 피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같이 움직이니까 오일 안 갈겠지, 2배는 타겠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다. 필드에서 제가 오일 교체를 해보니까 정말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요 엔진오일 교체하는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이제 오일을 뺄 건데 이 차량이 창고로 출고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고 7,000km 탔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번 뭐 제가 아는 분이라 오일만 빼고 오일만 갈아라.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했어도 엔진을 만들다 보면은 그 쇳가루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도율을 좀 빼줘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일만 빼고 오일만 한번 갈았었습니다. 자, 그게 3,000km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7,000km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일 상태 보세요.
하이브리드는 오일이 이래요. 거의 디젤에 가깝게 나와요. 그러면 일반 내연기관 지금 3000km대 갈고 4000km대면 이렇게 색깔이 안 나오거든요. 좀 굉장히 더럽잖아요. 맨 거품이고. 제가 가혹 조건이란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이브리드는 저 정도의 엔진 오일을 넣는 건 맞아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서도 그렇게 이제 써놨죠. 사용 설명서에. 하이브리드는 정말로 오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가지 차종 중에 제일 가혹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연기관 중에. 오일 상태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엔진 자체는 디파짓이라고 그래갖고 퇴적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크로진이라고 그래서 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강한 오일이 대두되는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수분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걸 반복을 하면 그런 게 더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얘는 새 차기 때문에 이게 실린더 내벽으로 따졌을 때 슬러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일반 내연기관처럼 15,000km, 10,000km 이렇게 타시면은 슬러지가 왕창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역시 하이브리드가 됐던 뭐가 됐건 저희는 이렇게 기울여요. 항상 기울이는 이유는 차가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놔야 지구가 중력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어차피 5%에서 10%는 엔진 내실에 잔유가 남는데 그렇다고 뭐 차를 거꾸로 이렇게 탁탁탁탁 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고 잔유가 차량 안에서 그 신유와 섞이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뭐 새 차니까 뭐 볼 거는 없겠지만 새 차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하자가 있다면, 고장이 났다면 AS를 들여보내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일 갈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캘리퍼나 뭐 등속 조인트, 뭐 활대, 로우완 달릴 건 다 달렸어요. 내연기관하고 똑같은데 다만 방식이 조금 틀릴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일을 붓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자, 엔진 오일을 다 뺐고 코나 하이브리드 N9 요즘 대세죠, 하이브리드가. 자, 엔진 오일 자세히 하시나요? 이거 무슨 책자면은 뷰로트 거 자료예요. 직원들 이렇게 교육용으로 나온 건데, 엔진 오일의 기능, 윤활, 냉각, 청정, 밀봉, 방청, 그리고 엔진 오일의 사양, 일삭, API, 아세아, 뭐 JASO, 이거 일본 규격이죠. 뭐 OEM 승인 및 권장 규격.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할 때 미네랄 오일, 광유라고 표시하는데 광유는 거의 요즘에는 없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세미로 첨가제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베이스 오일은 이런데. 그래서 반합성 엔진 오일, 그리고 완전 합성 엔진 오일, 이런 풀리 신세틱이라고 써 있는 거는 완전 합성 엔진 오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입 아프게 얘기해봐야 뭐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가솔린, 디젤, LPG, 하이브리드 중에 오늘의 요지는 뭐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굉장히 악조건이고 가혹조건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새 차지만 오늘은 라이트하게 엔진 오일 트리트먼트 하나 넣어주고 프라이어 에슬론 0W20 권장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엔진 오일을 넣고, 그리고 연료 첨가제,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이 연료 첨가제를 안 넣는 줄 알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도 연료 첨가제가 나와요. 넣으면은 매우 좋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0.6 GDI예요. 그래서 GDI들 LSPI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저속 저온 시동성 용이하게 그렇게 연료 첨가제까지 넣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르트를 30년 넘게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최하가 중간 이상은 하더라. 돈을 썼을 때 만족도가 좋았다. 누가? 소비자들이. 저 역시도 만족도가 좋았고, 왜냐하면 저는 제 차에 넣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 색상이 이렇게 바뀌면 오일이 왜 색깔이 저래요? 녹색이에요? 그냥 색소 넣는 거예요. 근데 뺄 때는 또 까맣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풀리 신세틱 제로 W20으로 해갖고 파워 성분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 규격 이렇게 다 맞추고, 여기 이렇게 멀티 밸브, 가변 밸브, 뭐 타이밍, 직분사, 그리고 FSI 뭐 어쩌고저쩌고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일을 만나시려고 그러면 카센터 가시면 됩니다.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지는 않는 전문가용이고, 여러분들 전에 이거 비로트 실리콘 윤활제 있잖아요. 예, 꼬맹이. 그래서 이게 작다고 그걸 왜 저한테 얘기들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 비로트 임직원들에게 제발 좀 큰 것 좀 만들어라. 왜 내가 만들고 내가 이윤을 남기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욕먹게 하냐. 그래서 이번에 나왔어요. 이거 대딱 크게 나왔어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대용량 거의 3배에 가까워요. 얘는 150ml고 얘는 500ml예요. 그래서 실리콘 윤활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리콘이나 테프론 같은 거는 고무, 플라스틱, 철 다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싱 같은데, 하체, 특히 잡소리 나는 차들, 차 나이 들어가는 차들, 특히 여름에 장마철 지내고 이제 그때 또 휴가 갔다 오고 그러면 잡소리 많은 차들 있어요. 그럴 때 뿌리면 참 좋다. 대용량이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만 해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수에도 뿌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녹을 제거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고무 성분이 굉장히 많죠. 플라스틱도 많고. 요런데 제일 많이 이런 데가 사가요. 나이가 먹으면 이런 데가 풍절은 고무.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데 광 좀 내보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쫙 뿌려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자 스트립이나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데 고무 같은데 그런 데다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외자 스트립이 안에도 있고 여기 사이에도 있고 이렇게 바깥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는 분들은 여기 벌써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보이잖아요. 먼지 싹 닦아내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닦아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지 싹 닦아내시면 깨끗해지죠.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대용량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개만 해드리는 거지, 이 회사에서 뭐 이 제품을 받았으니까 뭐 돈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제품으로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리콘 윤활제 대용량이니까 아마도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최하 2~3년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저처럼 뭐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셔에까지 오늘은 특이하게 같이 다 풀로다가 서비스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셔액도 비로토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은 업하고, 요 남은 거는 차주분한테 가져가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는 어차피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워셔액은 항상 까득까득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건 마무리 짓고 조사장님 마무리 하세요. 예? 오늘은 연료 첨가제를 넣어줄 건데, 하이브리드를 고성능이라 그러면 참 그렇지만은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가 많다고 그랬죠? 겨울철하고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관리를 하실 때 옥탄가 좀 높여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 그 고급 휘발유 없는 데가 많아요. 요런 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6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2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난망간 성분이 없는 게 이 뷰로트 거 옥탄 부스터거든요. 페로센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엔진은 상당히 좋다. 고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력이 좋으면 그름이 안 생겨요, 검댕이라는 게. 그래서 넣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엔 이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페트롤 하이브리드 파워 클린이라고 그래갖고 요렇게 같이 2가지를 넣어줄 거예요. 뷰루트는 제가 그랬죠, 항상 실패작이 없다. 제품이 좋아야 제가 얼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지금은 물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제품이 사업자 사장님들의 얼굴을 올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제품들이 뷰루트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극찬하신 분들이 한 80%고 20%는 중간 이상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옥탄 부스터 정말 오래됐어요, 이거 우리나라 들어온 지. 우리나라 뭐 그런 석유화학이 저품질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요즘 GDI 엔진들이 그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카니발 같은 경우는 0.6 터보예요. 그래서 요런 거 엔진이 좀 다운사이징이다 보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엔진 효율성을 위해서 요런 거 옥탄 부스터, 말 그대로 페트롤 하이브리드 파워 클린, 깨끗하게 그런 세정 성분이 있는 것까지 있으니까 일단 수분 제거가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더워요. 어차피 9월 초까지는 날씨들이 많이 더운데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이렇게 정비하고 수리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뭐죠? 카센터의 엔진오일 교환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타이어 빵꾸예요. 그죠? 그걸 제일 많이 들어와요. 하루에도 똑같은 일은 많이 반복을 해요, 사장님들이. 그 외에 뭐 벨트가 끊어졌다든가 뭐가 어떻다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샵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엔진오일 교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선택을 하실 때 엔진오일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또 좋은 거 아셨으니까 여러분들 차량, 정든 차량, 그리고 앞으로 정이 들어갈 차량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바람이라면 DCT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DCT보다는 오히려 6속, 8속 미션을 얹으면 어떨까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렌토 신형 하이브리드인데 제 아는 단골 손님이에요. 새 차를 제가 소개해서 팔았어요. 근데 벌써 미션을 갈았어요. 9만인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됐건 내연기관이 됐건 왜 8속 기아, 6속 기아 하자 없는데 그거는 왜 버렸을까? 연비 때문에, 효율 때문에 DCT를 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 관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필드에 있는 제가 단골들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뭐라 그랬죠? 이코노미,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미션을 내려야 된다? 이건 좀 그렇다, 제 생각이에요. 저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갈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덥고 습한 계절 이제 끝나가니까 여름은 짧아요. 그리고 가을도 짧아요. 겨울은 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신년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벽돌 쌓듯이 쌓아졌나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그게 좀 부진하다, 회사가 매출이 안 나온다, 경기가 어렵다,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를 한 번 더 발전하고 나를 점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봐라. 아시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은 언제인가? 항상 여러분들의 빛나는 시절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빛나는 시절, 화양연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되십시오. 니지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